저와 어린 손자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TV로 어린이 영화를 보는 것이 하나의 일과요 취미로 굳어져 있는데요. 여러 영화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것은 많은 동물들의 특색을 섬세하고도 코믹하게 살려서 구성한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 속 동물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좋아하는 동물, 항상 웃으면서 보는 동물은 바로 나무늘보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전혀 바쁠 일이 없는 이 천하의 태평스럽고 또 낙천적으로 보이는 동물이 인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로서는 뭐 딱히 바쁠 일도 없으면서 그저 마음만 바쁜 일상이라 다른 나라에서 게으름뱅이라고 부른다는 이 동물을 더욱 좋아하고 부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빵왕 김탁구라는 TV 드라마에서 활봉빵집 주인 영감이 재벌로 성장해서 바쁘게 사는 제자한테 짬이 나거든 오목이나 한 판 두 개 오너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쁘게 사시는 분들, 이 여름날에 일부러라도 친구를 불러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부채 하나를 손에 들고 오목 한 판을 두는 여유를 부려보시면 어떨까요? 내편, 외편, 좌편으로 구성된 장자의 내편에 저 유명한 소요유라는 챕터가 있죠. 이 소요유에 상고에 유대춘자하여 이 8천세위 춘하고 8천세위 추하였다. 아주 먼 옛날에 대춘이라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8천년을 봄으로 여기고 8천년을 가을로 여겼다. 8천년이라고 해봐야 기껏 봄, 가을이 8,000번 왔다 가는 시간에 불과하다. 중국 사람들의 만만디 정신, 각박한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뭘 그리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송화를 부리는가. 거북이나 달팽이처럼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면서도 시간의 재촉을 받지 않는 것을 느림의 미학이라고 한다죠. 그리고 넋을 놓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멍때리기라는 말도 있죠. 이런 말들이 왜 생겼을까요? 당나라 중기, 즉 700년대인 중단기의 빼놓을 수 없는 시인으로서 시의 부처님이라는 뜻을 가진 시불, 시불이라고 불린 왕유 선생이 있죠. 시의 성인이라는 시성 두보, 시의 신선이라는 시선 이태백과 더불어서 중단기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시인이죠. 이 왕유 시인이 지은 위천전가, 위천의 시골집, 위천의 전원주택이라는 시를 감상해 보시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잠시나마 시골에 요요자적하는 여유를, 그런 상황을 그
그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천전가를 한번 감상해 보십시다. 사광조 허락이면 황혼빛이 언덕마을을 비추면 궁항오양귀라 궁벽한 마을에 소와 양이 돌아온다. 야로 연목동하여 시골 노인은 목동이 염려돼서 의장후 형비라 지팡이를 짚고서 살인문에서 기다린다. 피고맹묘수하고 뻥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보리싹이 변하고 자면 상역기라 노예가 잠을 자면서 뽕나무 이파리는 줄어드는구나, 드물어지는구나. 전부 하설입하여 농부들은 호미를 들고 서서 상견의의라 서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처럼 헤어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즉차선한일하여 이에 시골의 이런저런 정겨운 모습을 보고 그들의 한가로움과 편안함이 부러워서 차년 음식미로다.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식미라는 시를 읊조린다. 사광은 기울어져가는 해가 비추는 빛, 황혼빛이라는 뜻으로 새기면 좋겠습니다. 언덕 허자 마을 나자 언덕마을쯤으로 새겨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궁항은 궁벽한 마을 항자죠. 교통에 아주 좋지 않은 골짜기 마을, 외딴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로는 시골 노인, 초원 노인이라는 뜻이고요. 의장은 지팡이에 기대다 이 말인데 지팡이를 짚고 정도로 새기면 좋겠네요. 후는 기다릴 후자고 형비는 가시나무 형자 아닙니까? 가시나무 같은 걸로 얼기설기 대강 엮어서 대문으로 삼은 문, 살인문 정도로 새길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치고는 꿩의 울음소리라는 뜻이고요. 숫자는 이삭 같은 것이 패다 이런 말입니다. 누에가 잠자다, 자면 누에는 뽕잎을 한참 먹고 또 한참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이렇게를 서너 번 되풀이하다가 고치를 만들게 되죠. 그 사이에 뽕나무 잎은 드물어진다, 적어진다 이거죠. 전부는 농부고요. 하서는 호미를 매다, 호미는 매는을 맬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니까 호미를 들다 정도로 새기면 좋겠고요. 호미를 들고 서서 상견 서로 보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좀처럼 헤어질 기색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의는 어떤 일을 쉽사리 관두지 못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죠. 연연하다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겠습니다. 즉 자는 이에 나아가다 이런 뜻이죠. 이르다, 이에 이르러, 이에 정도로 새기면 좋겠네요. 즉 위라는 말은 왕위에 나아가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선한일이라는 것은 한가롭고 편안한 것이 부러워서 창연,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또는 서글피 식미라는 시를 읊조린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동사짓은 소는 본지 오래됐죠. 지금은. 그리고 노인들의 지팡이도 이제 본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유모차라고 불리는 노인용 보조 보행기로 대체된 지가 꽤 된 것 같네요. 그리고 가시나무 같은 걸로 얼기설기 엮어서 대문으로 삼은 그런 대문도 지금 시골집에 없다시피 하죠. 형비도. 그리고 호미도 농기구에 대열해서 낙오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매는데 필수품이었지만 지금은 제초제가 있어서 호미에
그 이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텃밭이나 주말 농장쯤에서 그저 간이적으로 쓰이는 정도로 전락을 했네요. 여기 한일, 한가롭고 편안하다는 말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롭다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한가로움이 아닐까. 조바심이나 아쉬움이 없는 한가로움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미라는 말은 세력이나 권세가 땅에 떨어졌다, 쇠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시의 한 제목인데요. 나라를 빼앗기고 망명 중인 임금한테 그 신하가 우리의 세력도 권세도 권위도 다 쇠퇴한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십시다 하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작자는 이 신미라는 말을 빌려서 부정, 부패, 사리, 사욕, 권무술수로 얼룩진 벼슬 생활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꾸엉 우는 소리, 누에 뽕 먹는 소리가 그립네요. 여기 궁항이나 형비라는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마을은 그다지 부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궁벽한 마을이지만 평화롭고 바쁘게 허둥댈 일이 없는 시골 마을의 고즈넉한 저녁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나 동료들과의 경쟁이나 이런저런 인간관계, 보직이나 승진에 신경을 쓰면서 몸과 마음이 바쁜 직장인들과 매출 향상을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유행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자영업의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소망하는 마음도 담긴 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 시는 도연명이 평택 현령 자리에 있으면서 어서 이 자리를 그만두고 시골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벼르다가 결국 그 꿈을 이룬다는 귀거래사가 연상되는 시이기도 하고 속세의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을 좀 줄여주는 시이기도 하고 고향의 모습을 한 번 더 그려보게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고향의 모습은 이 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산천도 의구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한 대의 트랙터나 컴바인이나 이양기 같은 것이 수백 명의 일손을 대신하는 기계화된 농촌. 도시로 몰려간 젊은이들 대신 농촌 일손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 노인들, 사라져가는 초등학교. 그래서 홈이 들고 한가롭게 서서 정담을 나눌 만한 이웃도 아주 드문 세상이 되고 말았네요. 그 옛날에 친구들 얼마나 남아서 고향을 지키고 있을까?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온갖 것 다 부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고파의 소망처럼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 이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 아닐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솔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정지용 시인의 고향 충청도 옥천뿐만 아니라 꿈에 늘 잊혀지지 않는 곳, 이곳이 우리들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표배기를
다락나무를 도끼로 벤다고 알고 있다는 우스개가 있습니다만, 보리 이삭이 폈는지, 감꽃이 피었는지, 나락꽃이 피었는지, 유채꽃이 피었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여물었는지, 이런 것을 보고 벌나비도 보고 자연의 섭리에 감동하면서 사는 시골살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의 삶이 개미나 꿀벌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위천과 같은 시골에서의 삶은 나무늘보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인의 상징어인 빨리빨리라는 말이 눈부신 경제 성장과 뗄 수 없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이 중국의 만만비 정신도 좀 데려다가 가끔씩 여유를 부리면서 사는 것도 우리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시에 주목한 것입니다. 또 바삐 살았던 시절을 뒤로 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는 입장이라면 업무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저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 직장인들, 직장생활, 그리고 노후의 무의고나 빈곤, 또 고독고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력감 때문에 조바심하고 바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같은 시대를 사는 인생 동반자들과 함께 행복할 길은 없을까 고민해보는 넓은 마음도 가져보자. 이런 취지도 아울러서 마음의 평정과 여유를 갖게 해주는 시, 느림의 미학을 타고난 나무늘보처럼 요요저적하는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시, 왕요 시인의 위천전가를 감상해 보았습니다.